자, 집단 상담을 이제 할 때 집단 상담 참여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집단원들이 참여하는 집단에서 배우자가 분리조치가 이제 접근 금지, 분리조치보다 접근 금지가 해제되어서 집단 상담 도중에 참여를 피해자 집에 오게 될 때 불안을 호소하는 내담자 참여자에게 리더는 그 안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제 동질 집단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면은 이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가정폭력 상황에 대해서 현재가 안전한지를 상담사가 뭐 개인 상담이든 집단 상담이든 사실은 체크를 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게 필요한데 어디까지 이 부분을 상담자가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야 되는지, 그 집단 상담에서는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은 집단을 구조화할 때 이제 피해자 집단일 때는 피해자의 전체 집단의 상황일 때 구조화를,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게 필요합니다. 집단 상담의 이 목적이 가정폭력 재발이죠. 재발 방지. 그러면 재발 방지를 하는데 그 가정폭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의사소통을 표현을 안 하다가 참다가 폭발하든지 아니면 비난하든지 뭐 이런 이제 그 의사소통이 잘 적절하게 되지 못해서 가정폭력이 더 촉발되어지고 계속 악순환 되어진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집단을 목적으로 한다면, 네, 그런 부분이죠. 대부분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이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집단을 할 텐데, 우선은 개인 상담이든 집단이든 안전을 확보한 상황에서 상담이 개인이든 집단이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떤 상담이든 가족 상담이든 공통 기본 요인이다. 그러면 공통 기본 요인은 어디에서 다루냐 그러면 집단 구조할 때. 구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첫 시간에 우리가 보통 집단 구조할 때 그 집단 오리엔테이션 규칙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상담자가 미리 이제 확인해 볼 때, 아, 이분이 지금 현재 배우자가 접근 금지 상태인지, 접근 금지 상태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지, 쉼터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먼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 확인하는 것을 구두로 하는 것은 되게 자기를 첫 시간에 개방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전 면담에서 상담사가 파악하는 게 필요해요. 그거는 기존의 상담사들에게 상담사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런 상황이 아니라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현재 그런 파악해 보니까 그런 내담자가 없었어요. 뭐 자살이라든가 지금 배우자가 접근 금지 상태에 있는 상황은 없었어요. 그래도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상담 도중에 가정폭력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과거에 그 집단 상담 시작 전에 있을 수 있고, 혹은 집단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폭력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상담자가 인지하고 이제 안내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안내하느냐 할 때, 상담자에게 파악하는 방법. 두 번째, 파악했어도 집단에서 구조할 때 안내를 하는 게 안전하다. 이건 청소년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안내냐 그러면 이 집단 상담 시작할 때 사전 설문지를 할 때,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그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를 할 때 그 부분 할 때 현재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안전에 대해서 체크합니다. 자살에 대한 생각, 계획,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최근 2주 전에. 앞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본인의 상태가 폭력으로부터 위험한 상태입니까? 아니라면 혹 향후 위험해질 소지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배우자의 접근 금지 상태, 그 다음에 또 뭐 자녀의 아동학대 상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그다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분은 쉼터입니까? 어디입니까? 뭐 친척, 뭐 집일 수 있고 쉼터일 수 있고 뭐 친가일 수 있고 친구 집일 수 있고 부분들. 그 다음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도움을 청합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건 이제 우리가 개인 상담할 때 초기 면담에서 다 다루어진 내용이죠. 근데 초기 상담할 때 다루어야 되는 내용이고, 만약에 상담 도중에 나왔어도 이런 부분을 이제 개인 상담자한테 물어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내용을 확보한 다음에 청소년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 집을 가출한 상태인지 쉼터에 있는지. 그러면 이제 상담자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로 전체에 있는 데서 집단의 구조 약속을 하는 게 필요해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집단의 지도자로 제가 하게 되는 김영숙입니다. 소개. 자, 여러 이제 그 설문지를 해주셨는데, 설문지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집단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안전하다라는 것들이 되어야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개방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전에는 물리적 안전, 심리적 안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물리적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을 하거나 자해하지 않는다. 전체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전체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폭력을 하거나 당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상담자에게 알린다. 이런 부분. 이거는 신고 의무 규정이 있는데 상담사가 이것을 이제 모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당연한데도 고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부분이냐. 혹 내가 상담을 받고 있는 도중에 위험한 요소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에, 그거는 뭐냐면은 뭐 접근 금지라든가 아니면 쉼터라든가 이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본인이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혼자 고민하지 않고 같이 알린다. 이런 이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물리적인 안전이에요. 그리고 집단 상담 오고 가는 도중에 혹시 이런 위험한 요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적 안전을 하긴 하고, 두 번째, 심리적 안전. 심리적 안전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비밀 보장을 합니다. 우리가 혹 나가서 누군가 마트에서 보더라도 거기 뭐 집단 상담에 참여했던 누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그냥 참여하지만은 바깥에서 만날 때는 내가 먼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알아도 아는 체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집단 상담에 참여한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싶어. 그럼 내가 인사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끝나고 난 후에 나는 보면은 서로 눈인사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괜찮다. 나는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먼저 구조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조화하고 우리가 예외 원칙에서 자살이라든가 폭력이 있는 경우는 비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집단 상담 참여 도중에 이런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경우는 상담자가 가족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에 집단에서 나와서 폭력이나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상담자가 신고할 수 있고 가족에게 알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안전조치에 해당돼요. 이건 개인 상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게 이제 전체 구조화에서 다루는 게 가장 안전하다. 자, 두 번째는 회기 도중에 이제 뭔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문자로. 내일 집단 상담입니다. 전체적으로 아무 안전하시죠? 내일 몇 시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뭘 하잖아요. 부분들을. 그러면은 할 때, 지금 뭐 배우자께서 접근 금지가 풀려서 내일 오는데 불안해요. 뭐 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럴 땐 이건 상담자가 24시간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없음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혹 이런 부분을 저에게 알리지만 제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24시간 그런 가정폭력 신고센터 혹은 경찰에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야간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를 상담사가 답변이 없거나 못 볼 수 있습니다. 상담 도중이라. 그럴 경우는 24시간 그 안전히 운영하고 있는 전국 가정폭력 신고센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안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상담자가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안전을 체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알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이 있게 되면 센터에도 알려서 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이 구조화에서 다른 것이 안전하다.